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스페이스 방충리로 옮겨와서 지상과 가상을 넘나들고 있는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옛다가 애정하는 기록 노동자가 한 분 계시죠. 네, 희정의 새 책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부제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이는 왜 아프게 태어났을까? 그 물음에 답을 찾다. 부제가 붙어있는 책이고요. 반도체 산업의 2세 질환, 직업병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희정 작가가 얼마 전에 되게 특별한 상을 받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름 또 독보적인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이어서 노동계, 노동문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는데, 제12회 구본주 예술상을 수상을 했어요. 보통 예술상 하면은 문학 쪽은 좀 떼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르포르타주라고 하죠. 르포문학, 기록문학을 꾸준하게 10년도 넘었더라고요. 그 작업을 해온 희정 기록노동자에게 시상이 되었는데요. 구본주 예술상은 구본주 작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낯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옛다 책방 시즌3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책이 있잖아요. 1967-2003 구본주를 기억함. 네, 그 책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2003년에 37의 젊은 나이로 비운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별이 된 조각가 한 분이 있죠. 벌써 19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 조각가를 추모하는 이들이 되게 다양한 크고 작은 추모 행사들을 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본주 예술상을 시상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해마다 열고 있어요. 벌써 12회째가 되었는데, 구본주 조각가가 이제 사회 참여적인 리얼리즘 형상 조각을 중심으로 작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를 추모하는 마음, 아끼고 안타깝고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동시대의 예술가들한테 수여하는 그런 상이에요. 조금 더 현실 참여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예술가들한테 주어지는 상인데, 이번에는 문학 쪽에서도 비주류에 속하는 르포문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기록 노동을 벌써 10년 넘게 작업을 해오셨더라고요. 희정 작가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천천히 뜯어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희정 작가를 애정하게 되었을까? 물론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인상 깊은 밑줄 긋고 싶은 부분들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구석구석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내기도 했는데, 특히 뒤에 보니까 에필로그에 가니까 그 이유를 또 확 알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에필로그에는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찬찬히 잘 담겨 있어서 에필로그를 읽으면, 보통 그런 건 프롤로그에 담기기도 하는데, 이 책이 무엇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반올림에서 반도체 2세 질환 직업병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는 기록할 생각 없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연구자, 의료법률 종사자, 그리고 활동가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세미나를 했다. 국내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기초 실태조사 등을 차근차근 진행해온 연구자들이 있었다. 보고서, 논문 등으로 발표된 자료들 덕분에 이 책을 쓸 수 있었다. 책 작업은 이렇게 시작됐다. 어느 날 반올림 권영은 활동가가 연락을 해왔다.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며 두꺼운 제본집을 건네주었다. 그 제본집에는 그간 반올림이 산재 신청을 지원해온 이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올림 활동가들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소속 김유경 노무사가 품을 내어 기록했다고 들었다. 그곳에서 이 문장을 발견했다.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아픈가 봐.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몰랐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이 말을 보고 2세 질환 직업병 문제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가 나의 잘못이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직업병 관련 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참관했다. 그러면서 제주의료원 사건 이전부터 국내 여성 노동자들의 무월견 증상 등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하고 싸운 이들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싸움이었다. 시민사회 대책위와 노동조합들의 크고 작은 싸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나올 수 없었다. 반올림이 이세질환 한제 신청을 준비하던 과정은 지금도 인상 깊다. 이 사안을 지원하는 노무사, 변호사들은 조금이라도 더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숱한 회의를 했다. 산지 신청 당일까지 초안, 수정 1, 수정 2, 최종, 최최종, 진짜 최종 이런 파일 이름들이 있었겠죠. 등의 파일명이 붙은 각종 서류가 단체 메신저방에 분주히 올라왔다. 지금까지 직업병 인정 싸움마다 이런 애씀이 있었을 거였다.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을 위해 문제로 알리는 사회적 언어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면서 그 사회적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반올림 활동가들이 이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만들고 싸워온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시야도 넓히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늘 구체가 아쉬웠다고 해요. 실제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갈등과 협상을 반복하는지, 이 현실을 공공운수노조 제주의료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사건들을 비롯해서 노동조합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안을 말하는 것만으로 버거웠을 텐데 십수년 전 반도체 일터의 풍경을 애써 떠올려준 인터뷰이 당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이들이 인터뷰 때마다 이야기한 나와 같은 일을 다른 사람은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책에 제대로 담겼는지 책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걱정으로 남는다. 책에 많은 것을 담지 못했다. 고마움도 변화의 근거도 우리가 동의하는 미래도 그것은 책 밖에서 이 책을 만들어준 이들에 의해 채워질 일이다. 이 책에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직업병이 잔인한 이유, 특히 이세질환 직업병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일터 환경이 사람에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반도체 피해자 황유미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고 아프게 만든 그런 노동 작업 현장 환경 그런 문제를 알려왔는데 그게 또 내 아이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또 대물림 돼 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힘들고 벅찬 일인데 그게 내 탓이라고 여겨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서 참 보면서도 참 마음이 막 돌덩이 하나가 묵직하게 놓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험난한 일이라고들 하는데 불과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2세 직업병 인정이 된 사례는 없었다고 해요. 피해 당사자는 노동당 그곳에서 일을 한 사람에게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산재로 인정을 받거나 그랬던 사례가 없었는데 그 이전에 제주의료원 사건이 10년 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오면서 2세 질환 문제도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2020년이니까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주의료원 사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주의료원 이야기는 이래요. 그러니까 2009년, 그러니까 13년 전에 의료원에서 일을 하던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들은 15명이 임신을 했으면 그 중에 5명이 유산을 하고 출산을 한 10명 중에 또 한 4명 정도는 아이가 심장질환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막 속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직업군보다 이런 비율들이 이렇게 높은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봤더니 우리의 일터 그리고 노동하는 그런 조건이나 환경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구나. 그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결국은 아이를 잃거나 아픈 아이를 낳게 된 그런 사건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내면서 이 사건이 산재로 인정받는 데까지 10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에야 비로소 법이 만들어지고 그 전에는 이세는 노동자가 아닌데 그 산재를 어떻게 국가가 인정을 하나? 기업이 그 피해 보상을 하겠어? 이런 태도였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 이런 일터의 문제들이 임신했을 때 아이한테 영향을 미쳤고 아이를 잃거나 태어난 아이가 아프거나 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는 이들 덕분에 2세 직업병 문제가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법이 개정이 됐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보상이라든지 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법이 없었을 때보다는 또 한 발 나아간 상태이니까 이 책을 함께 기획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반올림 활동가들이 또 이제 계속 현장에서 우리 아이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혹시 하는 마음들이 생겼겠죠. 혹시 이게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을 했을 때 나쁜 몸에 유해한 화학물질과 이런 것들에 장시간 노출이 되고 힘들게 일하고 일했던 것들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모아내고 하면서 그런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쭉 담았는데 여전히 넘어야 할 사안은 많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싸워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 전반과 특히나 에필로그에서 또 담고 있어요. 제주 의료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사건 관계자를 인터뷰한 내용도 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래요. 2009년쯤 제주 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 질환을 지닌 아이를 출산했다. 5명은 유산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산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뿐 선천성 심장질환건은 신청을 반려했다. 산재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 질병, 사망만을 의미하며 원고들의 자녀는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사자들과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해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이른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다. 10년 후인 2020년 대법원은 태아에게 일어난 건강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사건 관계자들하고 나누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2세 질환 직업병 문제를 다루면서 그 부분을 이제 둘러싼 활동가들을 만나기도 하고 연구자를 만나기도 하고 피해자는 당연히 만나고 다양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연구자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보거나 연구자를 인터뷰했을 때 이야기인데 싸움을 강조하는 연구자를 만난 거예요. 김명희 보고나 연구자님이신데요. 황유미 씨도 만일 혼자였다면 직업병으로 인정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알려지고 사람들이 나도 그런데 하면서 이게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게 알려진 것처럼 2세 질환이나 생식 독성 문제도 그렇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에 걸린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것을 멈춰야 당사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같이 다뤄야 할 인권 문제이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문제라는 인식이 더 넓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연구자가 싸움을 강조한다. 김명희는 국가와 법, 과학과 의료 분야를 견인하는 것은 싸움이라 했다.
이어서 김명희 연구자가 이야기해요. 많은 직업병 사례들이 그랬지만 법이 먼저 피해를 받는 이를 발굴하고 도와준 사례는 없어요. 노동자들이 싸워서 그걸 직업병이라 명명하고 법을 개정시킨 거죠. 법은 원래 그런 거예요. 법은 사회의 최소치잖아요. 반도체 직업병이라 의심되는 몇몇 질환에 대해서 개별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 바로 인정해주는 사례도 반올림과 피해 당사자들이 싸워서 만든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지. 우리가 막 억울하면 법에 가서 소해, 뭐 법대로 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하지만 법은 알아서 도와주지 않더라. 싸워서 권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고 그 험난한 길을 먼저 10년 전에는 제주의료원에서 싸워온 간호사들 분들이 있었고 그런 겹겹이 쌓아 올려진 싸움의 흔적들 모여서 그래도 그나마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사회를,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세질환 피해 가족들이 모였을 때 반올림 활동가는 이제는 반도체 직업병이 상식이 되었다고 말했다. 반도체 직업병이 허언이나 괴담처럼 여겨지던 시기가 지나 그 질환에 따른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의미였다. 동시에 그 말은 우리가 이세질환 직업병 문제도 이 사회의 상식으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이기도 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해요.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제 이 책을 기획한 반올림 활동가들하고 시정 작가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집단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책을 먼저 제안했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들 중에 활동가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하다 보니까 노동이란 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야 되나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일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건강한 성인 남자 젊고 건강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만 삼고 있는 그런 문제에까지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권영은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받는 중인 것 같아요. 장애인들에게 노동은 무엇인가? 산재를 입은 노동자에게 노동은 무엇인가? 누가 노동할 능력이 있고 없는가? 그렇다면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나? 그런 새로운 질문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노동이라고 부르고 있나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권혁은 활동가의 새로운 질문 더해져서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적은 시정의 글이 이제 끝에 실려 있는데요. 직업병 취재를 한 초창기에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고 해요. 노동은 그런 것인가? 목만 움직이는 인형처럼 마트로 들어가는 고객들에게 연신 고개 숙여 인사하던 서비스업 노동자를 본 후 쓴 글이었다. 사람들이 벌을 받듯 일을 했다. 이야기하면서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취약하게 살아가는 일 자체가 노동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는 호소가 아니다. 202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도입한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는 장애 인권 활동의 오랜 요구이자 결실이었다. 비장애인 중심의 일의 세계에서 장애를 지닌 이들은 노동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거나 재활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는 이들에게 생산성 중심의 일자리가 아니라 권익 옹호, 시위라든지 퍼포먼스 같은 그리고 문화예술 같은 창작활동 그리고 교육이나 강의 같은 인식 개선과 같은 활동에도 노동이라는 이름을 붙여 노동권을 보장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노동이라 여겨지지 않은 일을 노동이라 하는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는 그 존재 자체로 무엇이 노동인지를 제기하는 질문이 된다고 합니다. 이윤을 생산하는 것이 가치 있는 노동이라 말하는 사회에서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권리중심 노동을 두고 내가 살아갈 권리를 만드는 노동이라 불렀다. 생소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노동을 하고 있다. 내가 노동이 그런 것인지 더는 묻지 않게 된 이유는 노동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이 무엇인지 안다. 살아가고 의미있게 존재하기 위해 애를 써왔고 그 애씀의 대부분이 노동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과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연결된 거대한 협업을 통해 재생산된다. 노동은 의존이자 관계이다.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것은 결국 삶이다. 시정의 글들을 참 읽다 보면 인터뷰라는 기록 노동이라는 건 결국은 인터뷰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해주는 사람의 대화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글이잖아요. 그런데 뭐 인터뷰이들이 다 말을 잘해주거나 깊이 있게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어떤 생각들은 인터뷰가 미처 다 꺼내놓지 않은 말들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말과 말 사이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서술이 되기도 할 텐데 시정 작가의 글을 읽다 보면 그 말과 말들 사이의 그 여백을 굉장히 촘촘하고 섬세한 기록하는 마음으로 채워 넣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인터뷰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직접 인터뷰와 간접 인터뷰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간접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가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존재 자체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문제의식, 뭐 여러 가지 것들, 시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배경 지식이 됐든 경험이 됐든 이런 것까지를 다 끌고 들어와서 그 말과 말 사이의 그 공백을 채워넣는 그 힘이 늘 느껴져서 그냥 여는 평범한은 없겠지만 인터뷰나 그런 기록, 인터뷰 기사도 좋아하고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나 희정 작가님의 이런 책은 그 말과 말 사이를 너무 섬세하게 포착해내기도 하고 성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채워넣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작업들이어서 더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의 2세 질환 직업병 문제를 다루고 있는 희정 작가의 이번 책도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